저는 40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채 형의 약혼식을 준비하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형이 드디어 좋은 짝을 만난다는 기쁨과 동시에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식 날 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제 첫사랑, 잊을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형의 약혼자였던 겁니다. 숨길 수도 드러낼 수도 없는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형의 행복을 위해 묻어야 하는 진심과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사랑 사이에서 저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진 의심과 폭로, 가족 앞에 드러난 비밀은 우리 형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오늘은 박도현과 이서연의 약혼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호텔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꽃 장식을 나르는 사람들, 음향을 점검하는 직원들,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고 하나둘씩 도착하는 하객들로 북적입니다. 박도현 45. 이 남자는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임원까지 올라간 모범생. 부모님의 자랑이자 집안의 기둥입니다. 오늘 그가 약혼하는 여자 이서연은 38. 좋은 집안 출신의 교양 있는 여성으로 두 집안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짝입니다. 도연의 어머니 김말순 여사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평생, 이런 큰 행사는 처음입니다. 장남의 약혼식이라니. 늦은 나이에 찾아온 며느리지만 그저 고맙고 기쁠 따름입니다. 말순은 거울 앞에 서서 한복 저고리를 매만집니다. 짙은 자주색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 이 한복은 30년 전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당당하고 품위 있게 보이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직 준비 중이세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둘째 아들 박지훈입니다. 40살의 지훈은 형과는 사뭇 다른 성격입니다. 밝고 활발하지만 어딘가 아이 같은 순수함이 남아있는 남자.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그가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지훈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습니다. 장남이 45까지 혼자 지내며 얼마나 마음을 태웠는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 만나라고 말할 때마다 도연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드디어 평생 동반자를 만났다니 꿈만 같습니다. 지훈은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형의 약혼자를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달 전 집안 어른들끼리 맞선을 보고 결정된 일이라 형도 그 여자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품위 있고 교양도 좋고. 그 정도였습니다. 지훈은 어떤 여자가 형수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호텔 안미용실에서는 신부 이서연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화장사가 오늘 정말 예쁘세요. 신랑분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라고 말하지만 서연은 어색하게 웃을 뿐입니다. 서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박도현과의 만남은 순수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거짓은 아닙니다. 도연은 분명 좋은 사람이고 함께하면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묻어두지 못한 감정이 있습니다. 20년 전 대학 시절의 그 사람. 첫사랑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는 그 감정을. 서연 씨, 립스틱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할까요? 화장사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합니다. 두 집안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38까지 혼자 지내온 자신을 받아준 도연에게 미안할 수는 없습니다. 오전 10시. 본격적인 약혼식 준비가 시작됩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도연의 회사 동료들, 대학 동창들, 그리고 양가 친척들까지. 모두들 축하 인사를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지훈은 형을 도와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바쁩니다.
평소 사교성이 좋은 그가 분위기를 띄우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형이 드디어 결혼을 하네요. 저도 언제 따라할지 모르겠어요.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자아냅니다. 한편 서연의 어머니와 친척들도 도착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딸의 늦은 결혼을 걱정해왔는데 이렇게 좋은 가문의 훌륭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 안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복이 많네요. 박도현 씨 같은 분을 만나다니. 말수는 서연의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자녀들을 칭찬합니다. 따님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우리 도연이가 좋은 분을 만났어요. 두 어머니는 곧 사돈이 될 사이입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묻어납니다. 드디어 약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도연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지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45 나이에 찾아온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우는 형의 곁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형, 긴장하지 마. 오늘은 형의 날이야. 형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이 담긴 말입니다. 지훈 자신도 설레고 있습니다. 형수가 될 사람, 앞으로 가족이 될 그 여자를 제대로 만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혼식장의 문이 열리며 하객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화사한 꽃장식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연회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지우는 형 도연 옆에 서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분위기를 살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이제 곧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 멘트가 울려 퍼집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합니다. 지훈의 가슴도 덩달아 뛰기 시작합니다. 형의 평생 동반자가 될 그 사람, 앞으로 형수라고 불러야 할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고 설렙니다. 입구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여자. 우아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단아하게 머리를 올린 모습이 우아합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약혼식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걷는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과 함께 품위 있는 미소가 띄어져 있습니다. 지훈의 눈에 그 얼굴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숨이 막혀옵니다. 그 얼굴, 그 눈, 그 미소. 20년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납니다. 지훈의 입에서는 무의식 중에 한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서연?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황급히 입을 다물며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서연 대학 시절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그 여자가 지금 형의 약혼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서연도 지훈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약혼자인 도연 옆에 서 있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그녀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지훈. 20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만났던 자신의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 남자가 하필 약혼자의 동생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하객들은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약혼자 서연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연은 특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여자, 자신의 아내가 될 그 사람이 이렇게 품위 있고 우아한 모습이라니. 도연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다른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날 함께 걸었던 캠퍼스 길, 벚꽃이 날리는 봄날 고백했던 그 순간. 그리고 마지막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고했던 그 아픈 기억까지. 서연이 도연 앞에 서자 약혼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두 사람의 간단한 소개를 하고 양가 부모님이 축사를 건네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연의 모습만이 시야에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서연 역시 의식을 치르면서도 계속 지훈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도현과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에도,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순간에도 지훈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분이 평생을 약속하는 반지를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따라 도현과 서연은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그 순간 지훈은 박수를 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반지 교환을 마친 후 포토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훈도 가족 사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 서면서도 서연과의 거리를 최대한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작가의 요청으로 더 가까이 서야 했습니다. 서연과 지훈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센티미터. 이렇게 가까이 있은 것은 20년 만이었습니다. 서연에게서 풍겨오는 향수 냄새, 그녀의 작은 숨소리까지도 지훈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두 사람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긴장감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본격적인 축하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계속 서연의 위치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지훈의 시선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운명의 장난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2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하필 형의 약혼자였다는 이 믿기 어려운 상황. 앞으로 이 비밀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두 사람 모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지훈과 서연에게는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고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오직 그들만이 복잡하고 아픈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약혼식 연회가 한창입니다. 하객들은 담소를 나누며 축하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 지훈은 마음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는 연회장 한쪽 바 코너로 향해 위스키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을 텐데 오늘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위스키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화끈한 감각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알코올조차 지금 그의 마음속 혼란을 진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훈은 잔을 들고 연회장을 둘러봅니다. 형 도연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연신 웃고 있고 서연은 어머니와 친척들 사이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연의 모습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길이 복잡합니다. 20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학 시절보다 더 성숙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연이 지훈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서연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가에 어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아, 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니? 어머니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평소답지 않게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내 형 약혼식인데 좀 더 밝게 있어야지. 아,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목이 말라서.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예리한 눈은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70평생 두 아들을 키우면서 쌓인 모성 본능이 작동한 것입니다. 혹시 몸이 안 좋니?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말순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고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형의 약혼식이라는 이 기쁜 자리에서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있다니. 그때 도현이 서연과 함께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훈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도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우리 가족 소개를 제대로 해줘야겠어.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서연과 가까이 서게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서연 씨, 이쪽이 제 동생 지훈이에요. 저보다 5살 어리죠. 도연이 자연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서연이야. 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지훈도 기계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고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서연이라는 이름조차 잊고 살았는데 이제 그녀는 앞으로 형수님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훈이는 아직 총각이에요. 언제 좋은 사람 만날지 모르겠네. 말순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이어갔습니다. 서연 씨 주변에 좋은 분 없을까요? 서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말을 이어가려다가 지훈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이 될 분한테 그런 부탁을 어떻게 해요, 어머니? 지훈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저는 아직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요. 그때 하객 중 한 명이 다가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잠깐 인사드릴 분이 계시는데. 도연은 서연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고 그 하객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갑자기 지훈, 서연 그리고 말순만 남게 되었습니다. 말순은 서연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서연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여자인데 오늘따라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많이 피곤하신가요?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바로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순간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지훈도 평소답지 않게 조용하고 서연도 어딘가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하객들한테 인사나 좀 다니렴. 말순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뜨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지훈이 서연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 순간 서연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너무 작은 목소리여서 말순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선명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20년 전과 똑같은 그 억양. 지훈은 잠시 멈춰서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훈 역시 그랬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슴속으로 삼켜졌습니다. 네, 서연 씨. 지훈도 결국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부르는 그 이름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은 더 이상 드러낼 수 없는 금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약혼식 연회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객들은 축하 분위기에 취해 담소를 나누고 있고 양가 친척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의 인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서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의 끈이 팽팽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지우는 연회장을 돌아다니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평소에 밝고 사교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마음은 온통 서연에게 가 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자꾸만 신경 쓰입니다. 서연 역시 도연의 곁에 서서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도 지훈의 위치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가 있다는 것, 앞으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때 도연의 대학 동창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술 기운이 약간 올라있는 그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도연아, 정말 축하한다. 서연 씨도 정말 아름다우시고. 그는 서연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동창이 지훈을 발견하고는 손짓했습니다. 지훈이다. 지훈아, 이리 와봐. 지훈은 마지못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아, 형 약혼자 어때? 정말 예쁘지? 그 동창은 술에 취해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겠다. 서연 씨, 주변에 좋은 친구 없나요? 서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지훈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동창이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너희 둘이 아는 사이인가? 그는 지훈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표정이 좀 어색해 보이는데?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처음 만나는 거잖아.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창은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뭔가 있어. 서로 시선을 피하고 있잖아. 술에 취한 그는 점점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만난 적 있어? 서연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그 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연회장의 웅성거림이 잠시 멈췄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직원이 달려와 깨진 잔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채로 죄송해요라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도연이 서연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며 괜찮아, 놀랐지? 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창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데? 왜 이렇게 당황해? 그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정말 아는 사이 아니야? 지훈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나섰습니다. 형, 저 사람 너무 취한 것 같은데요. 좀 쉬게 하시죠. 그는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두 사람 표정 봐봐. 완전히 어색하잖아. 그때 말순이 소동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의 예리한 눈은 즉시 아들 지훈의 창백한 얼굴과 서연의 떨리는 손을 포착했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연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잔을 떨어뜨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말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들 지훈의 표정, 며느리가 될 서연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주변의 어색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도 딸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연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깜짝 놀라서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전혀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하객들도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신부가 왜 저래요? 이 같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습니다. 다들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실수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취한 동창에게 다가가서 형, 진정하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창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나는 확신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연아. 도연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아? 괜찮아요. 잠깐만요. 서연은 간신히 대답하고는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연회장에는 더욱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지훈만이 이 모든 상황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화장실로 향한 후 연회장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양가 부모님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우는 연회장 구석에 서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1985년 봄,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였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지우는 경영학과 2학년이었고 서연은 문학과 1학년 신입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중앙도서관 3층 열람실이었습니다. 그날 지우는 경영학 과제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던 그날 빈자리를 찾아 헤매던 지훈의 눈에 한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두꺼운 문학 전집을 펼쳐놓고 진지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빈자리였기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그녀가 신경 쓰였습니다. 집중해서 책을 읽는 모습, 가끔씩 펜을 입술에 대고 생각에 잠기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웠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책 재밌나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그 맑은 눈동자에 지우는 순간 넋을 잃었습니다. 네, 도스토옙스키예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문학을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책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현실적인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녀가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다가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캠퍼스를 걷고 학교 앞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지우는 서연에게 고백했습니다. 캠퍼스의 은행나무 아래에서였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좋아해.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나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훈에게는 첫사랑이었고 서연에게도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한강에서 데이트를 하고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우는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가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 그녀와 손을 잡고 걷는 순간들.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서연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서연의 집안에서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딸이 대학생 때부터 연애를 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특히 서연의 아버지는 공부에나 집중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훈의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집안은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기 때문에 두 집안의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훈아,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어느 날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 그리고 너도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 서연아,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런 게 중요해? 지훈은 절실하게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지훈은 며칠 동안 서연을 찾아다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서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과였기 때문에 마주칠 기회도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지훈은 서연이 휴학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대학을 떠나버렸고 지훈은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훈의 첫사랑은 추억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지훈은 서연을 완전히 잊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서연만큼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까지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서연이 형의 약혼자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신의 시험일까?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연회장에서 웃고 있는 형 도연의 모습을 보며 지훈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형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하고 있는데 자신은 형의 약혼자에게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다니.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한편 서연은 어떤 마음일까? 그녀도 자신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형의 약혼자입니다. 앞으로 형수가 될 사람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닙니다. 지훈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이런 상황이라니. 그는 앞으로 어떻게 이 비밀을 지켜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연이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 약혼식은 겉보기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관찰자라면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도연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의 결혼 준비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그 이상한 기분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 운전하면서도 계속 신경 쓰이던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지훈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글쎄, 표정이 좀 그리고 서연이도 뭔가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 도연은 오늘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서연이를 어디서 본 적 있어?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 보는데? 형이 무슨 소리 해? 그런가? 도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까 민수 형이 한 말도 그렇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누구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 친구. 지우는 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도연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친구? 이름이 뭐야? 도연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형,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도연도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 사실은 지우는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우나,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상했어. 말해봐.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서연 누나를 예전에 알고 있었어. 뭐?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대학 때.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20년 전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너희가 연인이었다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형의 약혼자가 그 사람일 줄은.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첫사랑이었나? 응. 지훈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오늘 하루 종일의 모든 상황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훈의 어색한 표정, 서연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그들 사이의 묘한 긴장감. 그래서 너는 아직도 도연이 물었습니다. 형.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연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 들어줘. 나는 정말 몰랐어. 형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잖아. 지훈이 급히 해명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도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답해봐, 지훈아. 아직도 서연이를 사랑해?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형, 미안해.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미친 도연이 핸들을 세게 쳤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빼앗고 싶었던 거냐? 아니야, 형. 그런 게 아니야. 지훈이 절규했습니다. 나는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그럼 뭐야? 내 약혼자가 내 첫사랑인데 어떻게 행복하라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형, 나는 포기할게. 아무 말도 안 할게.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누나도 이제 형의 사람이야. 포기한다고?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20년 동안 못 잊은 첫사랑을? 지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포기할 수 있을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서연이도 너를 보고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도연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모른다고? 도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오늘 서연이 표정 못 봤어? 얼마나 당황했는데.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우애 좋게 지내온 형제 사이에 처음으로 심각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지훈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어. 도연은 지쳐 보였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 밖으로는 일상적인 도시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차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도연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에 가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끝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혼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약혼식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바깥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나가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지우는 평소의 밝은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말순도 두 아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서연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혼식 이후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 도연의 첫 마디는 무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서연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훈이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서. 도연은 돌직구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연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1년 정도. 서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도연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사랑이었지?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럼 나와의 만남은 뭐였어? 도연 씨, 오해하지 마세요. 서연이 급히 해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도연 씨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좋은 분?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도연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정직하게 말해줘.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넌 아직도 지훈이를 사랑해? 그 질문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올라왔습니다. 도연 씨,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럼 나는 뭐야?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와 서운함이 섞였습니다. 나는 내게 뭐였어? 안전함이었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 있으면 평온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런 삶을 원했어요. 사랑 없는 평온함? 도연이 반문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도연 씨. 정말 죄송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미리 연락해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울고 있는 서연과 굳은 표정의 도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형, 왜 나를 불렀어?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앉아. 도연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지훈이 자리에 앉자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셋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서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훈이 앞에서 말해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도연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본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서연 누나, 지훈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약혼을 결정했을 때 내가 도연이 동생인 줄 몰랐어. 서연이 고백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했을 거야? 도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는 게 정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연 누나.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줬다면,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훈아. 서연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왜? 후회되지 않아?
지훈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후회돼. 20년 동안 계속. 도연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동생과 약혼자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만해, 둘 다.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당황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 미안해. 지훈이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정직하게 말해봐. 정말로 나와 결혼하고 싶어? 서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도연 씨, 죄송해요. 제 마음은 아직도 지훈에게 있어요.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도연 씨와 약혼했어요. 두 집안의 기대도 있고요. 그럼 뭐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마음은 나한테 있지만 형과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래야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지훈아. 그게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야. 지훈이 절규했습니다. 도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아. 도연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나도 원하지 않아. 도연 씨. 서연이 놀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약혼을 파기하자.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형. 지훈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지훈아, 너는 가만히 있어. 도연이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이건 나와 서연이 사이의 문제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 씨, 정말 죄송해요. 미안할 것 없어.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카페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약혼 파기 소식이 전해진 후 며칠 동안 두 집안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 했고, 친척들과 지인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과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모호한 설명만 했을 뿐입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어머니 말순이었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장남의 결혼이 이렇게 갑자기 무산되다니.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친구 최선자가 위로를 하러 찾아왔을 때도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말순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선자가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인연이 아니었나 보지 뭐. 선자야, 나는 이해가 안 가. 말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약혼식까지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혹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약혼식 당일의 어색한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사실 그날의 일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지훈의 이상한 행동, 서연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감.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과 지훈이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두 형제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며칠 전의 대화 이후로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지훈아. 말순이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하고 이야기 좀 하자. 거실에 앉은 세 사람. 말순은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이유가 뭐냐? 엄마한테는 말해줄 수 있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맞지 않아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약혼식까지 했는데 갑자기 맞지 않다니.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말수는 큰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너희 형제 사이가 나 때문에 틀어지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도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나는 서연 누나를 만나지 않을게. 뭐? 도연이 의외라는 듯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잖아. 지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서연 누나도 괴로워하고 형도 상처받고 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야.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첫사랑을 포기하고. 도연의 질문에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지훈에게 마지막 만남을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전 처음 만났던 그 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추억의 장소에서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지훈아.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해외로 갈 거야. 해외로?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친구가 미국에서 일자리를 소개해줬어. 당분간 아니, 아마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영원한 이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연 누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아,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나 봐. 서연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지훈이 절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안 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 형제가 갈라질 수는 없어. 그리고 도현 씨도 상처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거야.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 봄날의 사랑으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지훈아.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서연 누나. 지훈이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행복해.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도서관을 떠났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정말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지훈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현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혼자를 잃었다는 상실감도 컸지만 동생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말수는 두 아들이 모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세 사람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두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말하려 했지만 말순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엄마 말 끝까지 들어라.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너희는 형제야. 피를 나눈 가족이란 말이다. 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졌지만 사랑은 때때로 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가족이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란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도연아, 지훈아. 말순이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다시 예전처럼 지내기를 바란다.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도현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제 사이의 사랑이 다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 미안해. 지훈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지훈아. 도현도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두 형제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과 같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다른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지훈도 서서히 상처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서연의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느 봄날 말수는 두 며느리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아내와 나중에 결혼한 지훈의 아내까지.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도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지.